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너무 거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이 사회에 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성과를 했던 것도 아니고 사회에 많은 보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 생활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안 문제, 국가 안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스럽게 충분히 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리를 위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풀어보겠는데, 먼저 국가 안위가 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생긴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과연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관을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다음이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역사적인 사관입니다. 공산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관이 자본주의 끝나고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느냐?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공작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간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첩을 지금 고정간첩을 심어놓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고 마무리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6시간 됩니다. 6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저녁밥 하면 됩니다. 식사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할 시작을. 먼저 국가 안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라고 그러면은 보통 국토, 여러분 같이 하시죠. 국토, 국민, 주권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국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들이 안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9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대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헌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정치인들은 헌법을 어긴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누가 욕을 합니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후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면은 누가 과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국민들이 국가의 조건인 주권과 그 다음에 영토와 국민이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국가적인 행위입니다. 개인 행위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가 안보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넣고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하시면서 대통령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상태가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 패로 나눠 있습니다. 세 패로 나눠 있는데 먼저 국민들이 가장 국가 안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착한 국민들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국민들이 부지런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모두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춰서 가면 되는데 왜 서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간첩이 내려오고 정치적으로 왜 자꾸 혁명하려고 그러느냐. 국민들이 잘 사는 게 문제인데 누군가는 왜 그걸 자꾸 깨뜨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공산주의 인간은 평등이라고 그랬지만은 자본주의에서는 하늘이 준 천부적인 인권을 하느님이 주신 그 자유라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이었습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개인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는 능력 발휘를 해서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파이를 넓힐 수 있으면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파이를 키우게 되면은 시장 경제가 커지고 시장 경제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본인의 혜택이 들어오고 그다음 국민들한테도 그만큼 국제 혜택도 들어가고 혜택이 들어가면서 파이가 커지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의 나라였는데 그렇게 착하고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부로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대한 교육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대학을 다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오시지 않은 분도 많지만은 요즘은 거의 한 90%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는데 자존심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이념이 있고 무슨 공산주의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 달나라를 가고 지금 화성까지 가는 세계인데 무슨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항상 이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이념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봅시다. 정당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의 목적을 정합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권의 획득입니다. 정권을 뺏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에요. 그것도 정당에 뽑아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뺏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념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치 이념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고 정치입니다. 정치거든요. 이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념이 좀 눈이 새파랗게 떠 있어요. 새파랗게 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념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입니다. 여기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고 다 그러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념 얘기하면 아직도 이념이 있느냐. 그거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제 곁들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주사파 세력과 다시니까 나중에 주사파 설명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고 금방 말한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그 국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양쪽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사람을 안 봅니다. 사람을 안 봐요. 근데 아쉬운 것이 표가 있어요. 표가. 선거 표가 있습니다. 선거 앞표식이 있거든요. 물론 부정선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계속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는 또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좌파 측, 좌파 쪽에서도 계속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BC 600조였는데 지금 2000조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00조까지 1400조 실질적으로 뭐 1000조라고 그러는데 1400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65년 동안 하면서 400조 BC 1600조가 늘어난 것이 단 5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늘어났. 그것도 어디에 섰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 끌어당기기 위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어 표현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을 다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혜택. 복지 혜택이 사실은 가진 자로부터 뺏어가지고 그 활동을 못한 분들한테 강제로 주는 것이 복지 혜택이에요.
복지란 말을 좋은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런데 복지 혜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팔이 없거나 또 소녀 가장이라든가 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일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복지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돼요.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까지 복지 혜택을 다 주는 그런 복지를 우리는 악성 복지 혜택,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을 쓰게 되면서 그 빚을 다 탕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운동을 하면서 내성이 쌓이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먹고 찬 데서 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운동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성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잘 살게 좀 해주자. 그러니까 시민단체만 만들면 무조건 막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퍼준 데가 어디겠습니까? 북한 쪽에 퍼졌습니다. 북한 쪽에 다 퍼져가지고 북한이 이미 끝날 것 같다가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착한 분들, 좋은 말로 하면은 착한 분이고 1984년 동물농장에 나온 그게 하면 돼지입니다. 돼지를 표현했습니까? 착한 분들을 돼지를 표현해요. 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땡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주사파 쪽에서 거의 다 많이 땡겨갔습니다. 땡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범수사파라고 합니다. 범수사파라고 해가지고 다음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은 좌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라도 출신입니다. 말씨가 전라도 출신이죠 지금. 전라도 말씨 않습니까? 저 바꿉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백제시대 표준 말인데 왜 바꿉니까? 그 말 그대로 씁니다. 전라도 말로. 전라도에서 가서 이제 고향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친구들이라든가 자네 정신 차리죠. 지금 세계 어느 세계인데 지금 이미 이쪽으로 지금 주사파 범수사파로 해서 완전히 사이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이주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모르면서 이쪽 민주당 세력 완전히 넘어갔는데 왜 딴 데 가서 지금 혼자 싸우고 있냐 이게요. 죽으려고 그러냐.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저기 가면은. 근데 이제 수도권으로 딱 올라가면 또 달라집니다. 여기 오면은 아이고 전라도 출신이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대단하지도 하나도 안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배우고 느끼고 경찰 생활을 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주사파가 지금 실질적으로 전 우리 모든 것들 장악을 다 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에서 우리나라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대라지는데 북한이 지금 일당 국민소득이 $1,000입니다. $1,000. 대급 끊어졌습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200만이 죽었다고 지금 공식 발표 나고 있는데 고난은 19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당시에 5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이 죽었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탈북자를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탈북자가 지금 직접 전화통화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200명이 죽었다. 지금 200명 이상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농사는 민둥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사례가 나무가 그렇게 많고 그러면 이제 저수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산사태가 나고 특히 산사태가 많이 난 데가 뭡니까? 저 태양열 발전소 만든다고 해놓은 데 있죠. 그 산사태 다 났습니까? 거기 태양열 다 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의 다 민둥산입니다. 뗄감이 없으니까 산나무 다 갖다 떼거든요. 그러면 그게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택으로 가고 농토로 가고 다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는 식량이 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 제대로 풀지 않고 식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더 많이 희생될 겁니다. 북한 인민을 우리는 싫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 동족입니다. 동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돌아가가지고 아까 이제 순진한
1984년도 동물농장에 하면 이제 돼지들, 죄송합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흔들려 이렇게. 이쪽에서 포퓰리즘은 또 흘러가고 이쪽에서 포퓰리즘은 흘러가고,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포퓰리즘을 많이 안 썼어요. 이쪽이 너무 많이 쓰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돼지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은 대가리들은 이미 다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공산주의다 아니면 자본주의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돼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체험주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념이라는 체험을 통해야만이 그 체험 속에서 이거 진짜다 아니다, 사람이 살 곳이다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자본주의 탄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는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1517년도 대단한 해입니다. 종교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1538년이니까 1536년도 그때 칼빈이 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동시대 찌빙윤리가 했다가 카톨릭한테 잡혀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켈빈은 다행히 성공을 했습니다. 켈빈이 만든 종교개혁이 심화돼가지고 누구든 사제가 될 수 있고, 누구든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든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불필요한 의식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찾아줬습니다. 네,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터진 것이 언제 터졌느냐? 영국 수장령이 있지 않습니까? 수장령이 성공회에서 약간 영국식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 이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가 탄압을 받게 됩니다. 탄압을 받게 되면서 그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개신교가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면서 거기에서 순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의한 자본주의, 그것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을 피우는데,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 박씨라고 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유럽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가 터져. 오토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토메이션이 딱 되면서 전부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이래요. 노동자들이 빈민됩니다.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14살짜리도 와서 일하고 하면서 참 비참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이게 뭐냐? 왜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빈부격차를 겪으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1848년 공산당의 선언을 통해서 모두 평등한 인간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만든 것이 공산당 선언이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레닌이 마르크스의 이념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것이 레니즘입니다. 그래서 레닌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1917년도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딱 정리하면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온 겁니다. 자본주의를 깨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관이 자본주의다 하면은 공산주의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주의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략적이고 공세적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당을 전지전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산당이 하나님 자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고 개신교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지전능이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치 항상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하나님 자리에 공산당이라는 당이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북한에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수령, 김일성, 김정일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길었는데 6시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서론을 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주사파를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국가 이념 체계가, 북한의 국가 이념 체계가 주사파입니다. 근데 주사파는 뭐냐면은 북한에서 가장 지금 공산주의에서 끊임없이 변치 않고 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론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사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인간이 우선이다. 그게 이겁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있고, 지금 이재명도 있고, 다 전부 다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이 주사파예요. 사람이 혁명을 한다. 혁명이 기존 하나의 그 전제이기 때문에 혁명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혁명을 한다. 1단계입니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란 것이 공동체 사회에서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공산주의라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으로서 숨겨지 않습니까? 유물론이라는 것은 세포론이에요. 유기체론입니다. 세포론입니다.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세포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뭘로 만들어졌죠? 세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이걸 부러뜨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유기체론의 주체 사상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지금 스탈린 같은 것도 9천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택동 같은 경우는 되게 약진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다 3천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몇 명을 죽인 줄 아세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또 내부 단속을 위해서 죽인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가게 됩니다. 김일성이도. 세계에 악인이 있다면은, 마귀 사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론을 다시 주사권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혁명을 한다. 혁명은 전제이기 때문에 혁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혁명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산주의에 적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이 인민 대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가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혁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혁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전혀 오류가 없는, 전혀 잘못이 없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혀 오류가 없고 전지전능한 수령만의 영도를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혁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사상입니다. 유일사상은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딱 찍어서 제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설명하는 데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 말은 이게 금방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3단 논법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이걸 경찰생활 대공경찰로 들어가가지고 3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강의했지만
가장 짧게 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해서 만든 것이 저 혼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저밖에 못합니다, 이거. 삼라전독으로. 유기천원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세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나 이거 부러뜨린 것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이 혁명하지만 형편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도를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수령한테 영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사상을 모르고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진성 주체 사상파, 그다음에 반 주체 사상파, 그다음에 범 주체 사상파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진성파들은 이 사상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몇은 전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 전향하지 않습니까? 황장익 같은 거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황장익도 완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북한식, 중국식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완전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미 할 수 있는 여건은 역사적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시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빨리 해서 내려가서 회갑선책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파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고정간첩을 씹어놓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했던 것은 이런 사례가 한 10가지 정도가 사례가 있는데 6시간은 제가 좀 너무 말씀드린 것이고, 차례대로 시간이 있으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간첩한 총도 쏜 것도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놔두고 첫 번째 사건, 김일성이가 최초에 우리 남쪽에다가 간첩을 보내고 간첩 활동을 심어놨던, 구축시켰던 그 사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바로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년도에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뭐 쿠데타적 사건이 그런 용어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좀 좌파적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상황을 김일성이가 딱 보고를 받고 착상을 딱 쳤습니다. 착상을. 아쉽다 이게요. 북한말 남조선에다가 지하당만 구축을 해놨더라면은 이미 끝나버리는 것인데, 지하당 구축을 안 해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게요. 그래서 끝난 뒤로 바로 김일성의 교식을 내리기를 남조선에다가 간첩을 난파시켜서 지하당을 구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김수영이라는 사람을 임자도에서 올라간 사람인데 임자도로 간첩 교육시켜 내려보냅니다. 임자도 어딘지 아시죠? 목포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가지고 자기 친구인 부면장과 자기 조카인 김수영, 이 두 사람을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북한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밀봉 교육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임자도에다 간첩망을 형성을 합니다. 간첩망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울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김종태라고 동국대를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반정부, 그때부터 데모를 많이 하고 반정부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사건이 있죠. 대구 10월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죽었죠? 박상희가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형입니다. 박상희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사건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게 참여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우리 통일운동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자, 그렇게 됩니다. 김종태, 그 다음에 김종태, 그 다음에 그 조카인 김질라, 이문규, 이렇게 핵심 3인방이
보습에 대해서 북한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계속 지령을 받고 돈 받고 그 다음에 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전형적인 간첩이 돼서 그 임무가 남쪽에 지하당을 구축해라. 그래서 지하당을 완벽하게 구축을 다 해버립니다. 그때 당시 들어가가지고 전국에 지하당을 구축하게 됐는데 전남, 경북, 강원, 충청도, 서울 전부 다 구축을 다 해버려요. 다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돼가지고 1968년도, 61년도부터 64년부터 시작됐는데 68년도에 적발이 돼요. 적발이 돼서 그것을 잡아서 보니까 완전히 이건 정말 간첩이에요. 완전히 간첩입니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잡고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도 이문규는 그때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경상도 쪽으로 갔어요. 경상도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나중 후에 잡아가지고 근데 북에서는 잡힌지를 모릅니다. 잡힌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공작에서는 역공작이라고 합니다.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중간첩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문규를 통해 가지고 무전기 그때 그 무전기를 통해 가지고 북에 지금 나는 안 잡혀 있는데 나를 부하로 좀 오시오. 무전기를 보냅니다. 근데 북에서 한 50여 명의 무장 인력을 태워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망타진해 버립니다. 그때 일망타진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끝나면서 경찰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에 61년도에 국정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다 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일망타진을 했는데 그때 잡힌 세력들이 그때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잡혔을 때 그 북한에서는 그 어떻게든 아깝다고 죽여서는 죽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그 북에서 공작도 내려보내고 살리려고 간첩도 내려가지고 탈출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한 순간에 북한에서는 애도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방송도 애도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영이 아니라 상당히 묵념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면 김종태 기관차 학교도 있습니다. 김종태 사범대학교도 있습니다. 이론을 바꿨어요. 그렇게 용무시했습니다. 용무시를 해줬어요. 김일성이가 직접 시켜가지고 최초로 남쪽에 남로당을 지하당을 구축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첩이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 보니까 2,000건 정도가 간첩이 검거가 됐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간첩이 내려왔을 때 검거된 사람과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1%에서 10%를 보고 있습니다. 검거된 사람을. 10%를 봅시다. 그러면 2,000건 정도가 내려왔는데 10%가 90%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2,000건 곱하기 90%면 얼마예요, 이게? 거의 한 18,000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보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간첩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설이 있고, 그리고 간첩들이 지금 우리가 버스를 타든 뭐 하든 우리 주변에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근데 간첩이 희한한 게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후로도 간첩들을 계속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간첩들이 나이 먹고 활동 못하면 데려가시오 하고 이제 부정기를 보내면 그 김동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때 경찰관 2명이 총 맞아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간첩들이 나이 먹어서 활동을 못하면 데려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첩들이라는 역할이라는 것은 임무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고정 간첩을 하다 보니까 늙어 죽어가고 있어요. 간첩이 늙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간첩이라는 것은, 스파이라는 것은 임무가 끝나면 바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잡히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늙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간첩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한국도 좋고 북한에 좀 데려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 10만 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간첩이 늙어 죽어간다.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늙어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 늙어 죽어야 되는데 간첩이 늙어 죽어갑니까? 같이 임무를 수행해야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한 20만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수 간첩이라고 합니다. 정수 간첩. 정수 간첩은 밖으로 전혀 테러를 내지 않고 안쪽 밑에서만 지령만 내립니다. 북에서 받아가지고 지령만 내려주고 지도 명령만 하는 겁니다. 밖에서 떠드는 수사파들 있죠. 이것은 찌꺼기입니다. 찌꺼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추미애, 그 다음에 또 저기 조국, 그 다음에 윤미경, 윤미향, 그 다음에 또 이모참, 총리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지 진성 간첩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로 저기 공산화가 되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간첩들은 지금 밑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쫙 깔려 있으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그 정수 간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람시의 기동정과 친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람시에 하면 기동정이라는 것은 드디어 혁명의 역량이 풍부해졌다. 그때는 동시에 쳐내려가는 것이 해치는 것이 기동정입니다. 말 그대로 기동 빨리빨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건이 아직 안 됐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머리 좋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김일성 장학금을 줘가지고 어디를 보내냐면은 법과대학,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선생하는 사범대학, 그 다음에 언론고시 있죠? 언론고시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합격을 시켜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극이긴 하지만은 그게 벌써 한 50년 지났지 않습니까? 50년 지나면 최고 탑 매니저한테 올라갑니다. 지금 단계 그 단계까지 됐습니다. 아니, 최고 자리까지 다 올라갔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까지 돼 있고, 그동안에도 많이 계속 뽑아가지고 줄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기관이 완전히 장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우리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1,000짜리가 어떻게 4만 불짜리를 먹습니까? $1,000짜리 독사가 4만 불짜리 거대한 걸 먹다가는 뱉어 죽어버려요. 지금 줘도 못 먹어요. 지금. 근데 이미 줘도 못 먹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줘도 못 먹니?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자체가 지금 망할 정도가 됐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1,000 계급도 끊인 상태인데 공사의 기본 체제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그런 가능성은 없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은 이미 끝난 옛날 유물입니다. 유물인데 그 유물을 가지고 옛날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유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먹겠다는 것이 주체 사상파예요.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로부터 자유민주주의는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좋아하는 거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전체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래요. 그 다음에 진실은 곧 자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는 자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이 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천부적인 인권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인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능력, 여건을 줘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남아있는 유럽에 남아있는 세력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발전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5,000년 말년 역사상 지구가 생긴 역사상 가장 좋은 체제. 왜? 지금 가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고 시장 경제 체제다 하는 것이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역사관,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다음에 나와야 될,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될 역사관이 뭐라고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혁명 세력의 역량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간첩을 내려버려서 고정간첩을 씹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철천지 원소입니다. 철천지 원소.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자유주의가 만들어진 기본이 되는 것은 1517년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자유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돼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된 체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게 공산화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뭉개야 된다. 무시해야 된다. 기독교가 만든 자본주의를, 기독교에서 만든, 개신교에서 만든, 장로에서 만든 자본주의를 이걸 넘겨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이념이고 지금 영원히 변치 않는 역사관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간첩을 내려보내고 있고 공작을 하고 있고 고정간첩을 내려보내서 계속 정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 즉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이 기독교하고는 절대로 하나하나 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발언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편.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은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아편을 받게 되면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 가장 안 좋은 것이 아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와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카톨릭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은 종교가 아편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든 불교든 아니면 원불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주사파에 지금 같이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원불교, 천도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천도교. 그런데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산화된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 수청 대상이다. 하나님 밑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나라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만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평양신학교 출신들,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공산주의에 싸우고 그다음에 또 제국주의에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밑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면 같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항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와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우한 폐렴이에요. 중국이라는 그것을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코로나19, 저도 코로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렸을 때 사실은 그렇게 극성 부린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냥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이 정치 이슈화 해버린 겁니다. 정치인들의 특성이 그겁니다.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정권을 협동하는데 이념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어떻게 유리할 것이냐. 계속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세월에 이용해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우병 사건 우려해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 후쿠시마 그 처리수 있죠. 후쿠시마 처리수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고. 전혀 관계 없어요. 저 흘러가다가 저 밑으로 올라가요. 저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지금 손들고 난리를 쳐야 할 그런 판입니다. 그리고 신청수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100m이 아니라 신청수입니다. 신청수. 이거 상식적으로 아셔도 괜찮을 거예요. 신청수인데 이 프루토늄이라든가 삼중수라든가 이것은 그 발전 가능한 그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우라늄 같은 것은 부흡기 다 가라앉습니다. 배출하는 순간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신충수로 좀 가라앉아버려요. 가라앉게 되는데 그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일본 밑에 지하수에 그냥 신충수에 그대로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어요.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돌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데까지는 최고 빨리 오면 그것도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는데 일부만 이렇게 오는 걸로 됐어요. 일부만 오는데 한 7개월, 빨리 오면 7개월, 늦게 오면 4년. 그런데 이걸 갖다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지금 그거 먹게 되면 다 죽는다. 신안에 지금 천연력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금값이 지금 깍딱하고 있어요. 근데 신안, 전라도 손놈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아요 또. 신안에 있는 소금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올랐지 않습니까? 사재기 해가지고 이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고. 왜? 그 바닷물을 갖다가 정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오염수가 와가지고 정제하면 그 방사능이다 이게요. 이런 괴담을 붙이는 겁니다. 괴담은. 근데 이게 국민들이 먹혀 들어가요. 국민들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했던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 과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건 아니다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다시 있어서 깨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많이 그냥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미국서 먹고 뇌가 국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어린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나는 뇌 국나기 싫어요 하면서 어린이들까지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운동권 부모들이 애들을 식구가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전국민 이슈화가 되고 그게 잘 맥혀 들어가니까 완전히 성공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유네스코의 촛불 집회라는 것을 유네스코까지 올리려고 했어요. 그걸 막았습니다. 올리는 거 얼마나 창피입니까, 그게. 유네스코 올리라는 것은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 문화유산인가, 이게? 촛불이? 문화유산이에요, 이게? 그걸 올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더 막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자관, 지금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를 발달시킨 기독교, 특히 장로, 개신교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절대 한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분 중에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교회 폐쇄하시오. 그 명령이 내려온 적 있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문 닫은 혹시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닫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안 닫았습니까? 그런데 저 아담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너무 정들어요. 정말 아담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손에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아담하고 너무 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훌륭한 말씀 참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또 목사님 훌륭해요. 그냥 뵙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하시고 또 선교의 사업까지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훌륭한 목사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문 닫은 그때 교회가 대다수였고 문 닫지 않은 교회가 얼렁에서 최문수 목사, 그다음에 부산의 선연보 목사, 강주의 박영호 목사, 그다음에 문정 참정교회 고병찬 목사, 그다음에 또 정광 목사도 안 닫았죠. 정광 목사도 안 닫았고, 그 다음에 책임동 목사도 그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닫는 듯 안 닫는 듯 그렇게 있죠, 좀. 그렇게 했었고, 손에 찝을 정도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치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목사님들도 사실은 신도들을
신도들 같아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좌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만 우파 얘기하고 그러면 신도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냥. 다 나가버리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범주사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주사파에 대해서는 정말 전 국민이 알아야 돼서 제 별명이 주사파 알림입니다. 주사파 알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리고 다녀요, 지금. 기회만 있을 때만 알리고, 어디든 가서 부르기만 하면 쫓아가서 알려줍니다. 주사파는 이런 것입니다. 주사파가 수령론이고, 당신이 죽은 것이나 이거 뿌렸다니까 똑같은 그런 사상이고, 그 다음에 그 뿌리로 봤을 경우에는 절대 기독교와 종교와 교회와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다. 마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좀 뵙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서울 성령교회가 서울 성남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기간 내내 여기에서 성도분들과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된 명예를 살 수 있는 건강에서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까지 모두 다 인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입니다. 세계를 만드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우리의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들어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20분 안 됐습니까? 좀 빨리 됐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좀